그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설사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게 예.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될까요? 변호인이 지금 저기 언론을 통해서 밝힌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변호인이 인위적으로 그 워딩을 적어가지고 예. 뭐 브리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예, 언론사에 전달했으니 그런 거잖아요. 예. 이게 이 과정이 그래서 너무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적이다. 예, 변호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측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불리하면 당연히 언론에 안 흘리죠. 그러겠죠. 예. 예.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제는 뭔가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뭔가 비련의 여인처럼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감옥에서 아주 그 뭔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정말 윤석열을 사랑했던 한 여성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부각하려는 변호인의 의도였겠죠? 예. 조금 전에 또 저기 속보가 나왔는데요. 예. 보시면 김건희 씨 건강 악화 자필 사유서를 제출했네요. 그러면서 그 몸이 좀 아프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소환에 불응할 방침인 김건희 씨에게 곧바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할 방침을 정하면서 동시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동정심을 유발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몸이 아프고요, 식사도 못 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지금 체중도 빠지고요, 예. 우울하고요, 살기도 싫고요, 정말 뭐 견딜 수가 없어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누워 있어야 되고요. 뭐 이동도 못 하고요. 막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실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당연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은 예. 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뀌었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예.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 사저에서 이 갑자기 구치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삶이 180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으로서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뭔가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회피 이런 마음도 들어요. 예. 결국에는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심리 단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 생각보다 수사를 잘했어. 예. 그래서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도 진품이 나오고 가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던 알리바이가 다 세상에 거짓말이었던 걸로 까발려졌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해. 이런 상황에서는 살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력도 없고 먹고 싶지 않고 식욕부진해 소화불량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에 여러 정말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권력형 비리로서의 그런 16개 그런 특검 사유를 가지고서는 조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건강 때문에 또 아산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서 회피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뭐 16가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예, 양평 고속도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얘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장흥지구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의 건 그리고 지금 최혜병과 지금 김건희 씨의 연결성 이런 것들도 얘기가 더 돼요. 창원 산단에 대한 거 창원 그리고 산단, 예. 대선에서 거짓말했던 거 총선 지방선거 개입했던 거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 100%의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구속도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계속해서 수사 조사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씨를 협박하는 거 아닌가? 모종에. 협박.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라고 네. 하면서 저는 한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시켜왔고 한 거예요. 나름의 그런 얘기가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은순 장모가 구속됐을 때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막 전화하면서 비서관이랑 막 변호사랑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잖아요. 예.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무조건 빼내라. 무조건 해결해라. 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씨한테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가 갖고 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검찰 권력 그리고 사법부의 그런 끈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어떻게든 구제해라. 그래야 나와 계속 살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라는 지령 아닐까요? 지령. 예. 그 추가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의 경력 조작 의혹을 불기소했다. 알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그래서 검찰을 비판하는 댓글이 지금 줄을 잇고 이것도 있습니다. 오늘 엄청 비판을 받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아마 어젠가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때까지 공소시효 지나기 전까지 왜 아무것도 안 했나? 예. 지금 워낙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뭐 명품부터 해가지고 뭐 마약 세관에 대한 것도 개입됐다는 것도 있고 너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너무 미미한 그런 범죄로 보이기는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제대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았으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 3년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하게는 너무 부끄러운 지난 3년을 보낸 거 아닌가. 그 중심에는 김건희 V0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